제가 오늘은 고척 스카이돔에 나와 있습니다. 넓긴 넓구나. 좀 크네. 재밌는 물건이. 뭔가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뭐지? 굉장히 잠재적인 숙박 고객들이 많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와 영업 손익을 따져서 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더유식의 김준하입니다. 제가 오늘은 고척 스카이돔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약 150세대 정도의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관광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건입니다. 사실 이 고척동 인근은 고척 스카이돔이나 구로성심병원, 동양미래대학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지만 숙박시설의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규모 있는 관광호텔이 될 수 있는 물건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도면으로는 이미 다 검토를 하고 왔지만 현장에서 어떤 변수가 있고 저희가 관광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투자비가 들고 어떠한 기획이 필요할지 현장에 가서 둘러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가서 현장 둘러보시죠. 여기는 인접대지 하나 1층만 1200 걸리는 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크게 이슈는 없어 보이고요. 아, 여기? 예, 툭 튀어나왔거든요. 여기, 요 옆이랑 도면상 그 1200 보여드릴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요 끝이 인접대지랑 걸리는 거구나. 그럼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렇게 커팅은 해야 될 수 있다. 근데 1층만이라서 그렇게 크지 않다. 인허가 중인 도면은 현재 위에는 골조 그대로 남겨두겠다. 근데 방 크기를 키우는 걸로 커넥팅룸 만들어서 91실이 된 거니까 예, 골조 유지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네, 네. 우리가 컨셉적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허가는 지금 92실인가로 났고 근데 이제 그거를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커넥팅 룸으로 분리해서 장사해도 되고 포함해서 패밀리 호텔로 장사해도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여기가 1년 내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스카이돔이 그냥 그걸로 그냥 타겟팅해서 먼저 그냥 여기 많이를 채워버리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룸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보셔야죠. 여기는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돼요. 엘리베이터 2대 있네. 넓긴 넓구나. 엄청 크네. 뭐 굳이 다 안 받아. 네네네네. 조명이 있습니다. 네. 작은 방보다 조금 큰 방.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죠? 네, 신고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작다. 영화하고 가깝고 스카이도 있고. 팔층을 가져가고 8층이요? 8층 타고 나가셔서 8층인데 호수별로 사이즈는 다 똑같으니까요. 방향만 반대고 사이즈는 똑같아요. 여기도 우리 신발 신고 들어갈게요. 욕실 좀 더 작아졌잖아요. 정면에 있는 A타입 방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방향만 조금만 봐야 돼요. 대표님 저기 스카이도 바로 보이죠. 네네네네. 그리고 바로 여기 요 앞에 있어서 걸어오기도 진입하기도 되게 좋고요. 재밌는 물건이. 네. 뭔가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뭐지? 복도는 되게 넓다. 네. 일단 공사 저희 비 산정해본 다음에 좀 쓸겨 보고서 감정이랑 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금액이 좀 비싸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뭐 더 볼 거 없죠? 네. 이렇게. 가시죠. 아니 되게 특이한 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고척 스카이돔에 붙은 150객실짜리 호텔인 거야. 저는 근데 40~50억에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대 공간 계획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용도 변경사 이런 거 제외하면 실당 4천수는 나와가지고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 안에서 기획이 많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레이아웃일 때
객실을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우리 일반 숙박시설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골조가 다 세워진 상태에서 어차피 마감 교체에 가까운 공사이고, 이제 뭐 객실 관리 프로그램 연동해갖고 다 IT 붙이는 작업이니까, 그걸로 따졌을 땐 적었긴 한데, 지금은 부대 공간까지 다 품기에는 좀 부족한 예산이고, 객실만 따졌을 때는 불가능한 예산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면 사실 지하는 대우편이죠. 그니까 그게 장사가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사업객사상은 실당 한 500 가까이 내는 걸로 잡혀있긴 하거든요. 조금 타이트하긴 해요. 레파 16만 원으로 다 쳐야 되는 게임을 하는 건데. 우리가 레퍼런스가 없어. 지금 탈출로는 문제 없나? 가족 호텔로 바뀌었을 때 샤시 같은 거 안 갈아도 되나? 완강기 이슈 있습니다. 완강기 지금 이슈 상태로는 있죠. 어렵다. 아, 그럼 샤시가 일부 좀 변경돼야 되긴 하네. 샤시 교체, 전객실. 이거는 견적 산출하기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다 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오피스텔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가장 건축적인 변경이 없는 상태로 용도 변경을 해서 호텔로 전환시키겠다라는 컨버전 프로젝트라, 용도 변경 프로젝트이긴 하나 시공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잠가가지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라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지만 조금 다른 현장이기도 해요. 예산 절감을 오히려 축에다 두고 이제 하는 거고, 큰 규모의 부대 시설을 넣을 수 있는 지하 공간이나 이런 유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호텔의 매출을 견인할 수 있고 호텔의 아이덴티티를 잡아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대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밸류에드 포인트가 개발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가지고, 오늘 현장에서 이야기 나눴었던 인허가 관련된 공사 리스트하고 저희가 가안으로 앉혀보는 부대 공간의 스펙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프로젝트 공사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거냐 하는 걸 빨리 산출해갖고 개발단에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 상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권에 따라 더 밀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상권에는 우리의 기준이 되거나 레퍼런스가 될 만한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의 호텔이 생긴다 그러면은 거의 처음으로 생기는 호텔일 거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독과점에 유리함이 있지만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매출의 어떤 지표로 삼을 만한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이 상권 파악을 조금 더 잘 해가지고 부대 시설과 전체 호텔의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피디님, 저희 현장은 빠르게 둘러봤으니까 주변 상권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네. 근데 대표님 아까 여기 레퍼런스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 근처에 호텔이 그럼 아예 없는 거예요? 불법적인 숙소들이 조금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당연히 규모 있는 호텔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50실 정도가 되는 오피스텔이거든요. 이 150실가량 되는 오피스텔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걸 가지고 사업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건축주분께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매각을 원하는데, 지금 시장이 오피스텔 건물을 400억대, 500억대 매각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도인분은 매각을 위해서 관광호텔로 인허가를 받으신 거고, 결국은 공사를 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운영을 위한 기획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공 후에 운영자 또는 매수자로 적합한 이제 저희 회사로 연락이 온 거고요. 이제 저희는 기존의 인허가를 받아놓은 기준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또 기능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배치를 하고, 특히나 지하의 부대 공간이 굉장히 크게 약 250평 정도의 부대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떠한 호텔로 포지셔닝을 할 건지 이제 이런 고민을 지금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호텔의 어떤 등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호텔의 메인 타겟 고객이 누군가에 따라서 사실 기획들이 변경이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 메인 타겟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척 스카이돔이 옆에 있으니까 공연장이 바로 옆에 있으면 야구도 하고 공연도 하고 결국 그 야구장 관람객들과 공연의 관람객들이 메인 타겟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고척 스카이돔에서 다음 달에 당장 GD의 콘서트가 열리는데 콘서트를 며칠을 하냐? 이틀밖에 안 해요. 근데 일주일 대간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스태프들이 준비를 하는 기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메인은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인근에 동양미래대학도 있고 병원과 관련된 비즈니스 수요, 고척 스카이돔과 관련된 비즈니스 수요와 관람객 굉장히 다양한 수요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 호텔을 어떻게 포지셔닝해서 어떤 기획이 나와야 될지를 들어가서 좀 면밀히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둘러보면서 분위기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잠재적인 숙박 고객들이 많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는 예상이 된다고 해서 함부로 그걸 숫자에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을 추정하고 비용을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인근에서 가장 호텔이 좀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 영등포가 될 건데, 영등포가 가깝긴 하나 영등포 상권을 타겟으로 저희가 기획을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 지역에는 호텔이 없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적정한 객실수에 적정한 객단가에 이 지역의 수요를 잡을 수 있는 호텔을 만든다면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상권에 대한 분석, 타겟 고객에 대한 정의, 그것들을 기획에 반영하는 것,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와 영업손익을 따져서 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근데 관광 호텔로 할 수 있는데 관광 호텔로 안 하고 일반 숙박 시설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지 용도 지역상 상업지역 토지에는 관광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숙박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일반 숙박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개별 법들을 다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 숙박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관광 숙박시설도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상업지역 토지 안에서 일반 숙박을 넣을지 관광 숙박을 넣을지는 선택이에요. 다만 관광 숙박을 넣으려면 이 관광진흥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또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규모 있는 호텔이 아니거나 이 로컬 고객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 관광 숙박시설이 가능할지라도 일반 숙박시설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상업지역이 아닌 다른 용도지역의 토지에 들어갈 때는 일반 숙박시설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국은 관광 숙박시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고척 스카이돔 인근에 있는 약 150실을 보유한 오피스텔의 관광 숙박시설 용도 변경권을 검토하는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근생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숙박시설 용도 변경하는 건을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숙박시설의 시장 상황이 좋다는 걸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실률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고 있는데 신축 이후에 임대가 걱정이 되어서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저희 덜식을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덜식의 김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